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미 여성철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북한에서의 삶, 중국에서의 삶, 대한민국에서의 삶 뭐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남남 갈등이 막 심해지면서 전체주의 공산 독재가 왜 나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나쁘다 나쁘다 하잖아요. 근데 왜 나쁘냐라고 하면은, 전체주의는 권력이 최고 정점에 있는 독재자의 생각과 의도대로 전 국민이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모두의 욕망의 어떤 다름을 권력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 독재 몽둥이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몽둥이로 그 억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 핵심 이론이고, 그게 이제 따르는 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인데, 이게 무엇과 관계되냐라고 하면 이제 서구식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완전히 상반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위의 자유가 인권이다라고, 곧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게 이제 전체주의와 이게 개인주의, 말하자면 그 자유와 이제 복종과, 이게 완전 국가 국이 돼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갈등을 나누고 싸워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철학사를 접했을 때, 대학에 막 다니다가 대학에 이제 학부 공부할 때 철학이 과연 뭐야 라고 해서 보다가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제 철학사를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배운 게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론이에요. 근데 마르틴 하이데거의 이제 존재론을 보면은 존재란 존재 사이에서, 존재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상대성, 관계의 상대성인데, 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너의 존재를 인식할 때, 그럴 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 존재라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사실은 재밀로, 재밌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계속 공부 좀, 뭐 남들보다 많이 못했지만 많이 해보면서 이제 보던 도중에 마지막에 어디에 이제 마주쳤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어떤 학문, 그 지성의 최고의 어떤 목표가 결국은 살아생존, 먹고 사는 거에 기결이 됐구나라고 해서 숟가락에서 더 벗어 못 나고 해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깨달은 척 무슨 뭐 남보다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척 뭐 하면서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게, 결국은 살아있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많은 높은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인간의 최상의 목표이고 지성의 최고의 목표구나라고 하니까 좀 많이 허무하고 좀 공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 운명의 이끌림에 받아서 그런지 이제, 예전에는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렇게 불교 이런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스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배웠을 때도 이렇게 좀 제가 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뭐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해인사에
8만 4천 대장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의 불교하고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올해 이제 105년의 이제 역사, 그러니까 중 이전에 뭐 총, 명, 무슨 뭐 성, 금, 운 뭐 이렇게 쭉 이제 있는데 중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불교가 이제 그 샤머니즘 쪽이 아니고 그 전통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샤머니즘 쪽이 아니고 그 약간 정치적으로 많이 좀 각색이 돼서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중국 명리학담 좀 이렇게 많이 좀 변형이 됐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양음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이데거는 1935년 뭐 이때의 이제 사람인데 그 부처님은 이제 기원전 500년 전의 분이어서 모든 존재는 이제 양과 음으로 갈라져 있고 이 존재는 그 불변하는 게 없다라는 것들이 기본 불교의 밑바탕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와 2500년 전에 이런 걸 먼저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계셔? 라고 해서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그 불교와 이제 그 불솔 대승장엄경이라는 이제 그 경전도 보고 이제 다란이도 하고 이제 그 제가 이전에 배웠던 이제 그 소양 철학서를 많이 이제 결부하면서 깨달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철학사에서 그 불자로 이제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뭐냐면 이제 여기에 책이 써 있는데 다크 다 다크 심리라고 하는 책이 요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예, 이 책이 요즘 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 책에 이제 그 쇼펜하우어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시툴러나 비트겐슈타인한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인데 쇼펜하우어의 이제 그러니까 아마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불교를 좀 그 많이 이렇게 접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나 이제 그 또 칼 융이나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언어 논리 철학에서 이제 끝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나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라고 해서 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 깨달음을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원리적으로는 생각이 이제 그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좀 부정하고 싶은 그런 건데 그 서양은 많이 이성적으로 발전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역학에서 그 서양 철학자들이 동양의 철학을 많이 배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 많이 배운 적은 없지만 계속 제가 그 궁금해하고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사회에 투영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탈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탈북했길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에 대해서 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이제 명언들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했던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뭐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 근데 이걸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청춘 남녀들이 이제 바이블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랭드 버통의 이제 책 5권이 있는데 영국의 알랭드 버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 책을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그 남녀 사이의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결핍과 예, 권태 사이를 오고 가는 시기추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쇼펜하우어의 그, 논리가 가장 적절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더는 바닷물과 같아서 이제 마시면 말수록 갈증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욕망 이론에 대해서 이제 욕망은 환희와 같다. 욕망의 끝은 숙주,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때서야 사라진다라고 했던 그 자쿠라칸 그 말씀도 떠오르고 이게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목의 위치,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목의 위치에 있는데 한 나라를 이제 파괴하고자 하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 국민들끼리 서로 이간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면 결국은 뭐가 없어지냐라고 하면 정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뢰성이라는 게 토의 위치인데 신뢰성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라고 하면 돈이 쌓이질 않아요. 돈이 점점 고갈되겠죠. 돈이 고갈되면 점점 뭐가 없어지냐라고 하면 지혜가 파괴가 돼요. 지성이 파괴된다. 지성이 파괴되면 결국은 뭐냐면 목의 위치에 오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누군가의 설계자에 의해서 이제 계속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서로 정북, 반북, 그다음에 반중, 친중, 반미, 친미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반공산주의, 친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친전체주의 해서 이렇게 서로가 막 첨예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울수록 결과적으로는 그 권력이 이제 정당성, 자기의 이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이제 파괴하는 길이고 그걸 사람들이 믿질 않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법관들도 김정은 찬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이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한 거다. 북한의 간첩들이라고 이제 간첩의 지령을 수십 차례 받은 민노총 간부 간첩들은 지령을 받긴 했는데 그 지령을 현실에서 정확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법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상한 이제 파생적으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법을 믿지 않죠. 법을 믿지 않으니까 뭐냐면 법관들이 이제 관할하는 선거제도 이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미 위치에 있는 이제 계속 국가의 경제 사정은 계속 하바닥을 갈 거고, 이게 나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공리주의 이제 창시자인 벤자민 공리주의의 이제 제자라고 얘기하죠. 정의론 보면은 정의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로 싸우는 이념, 사상, 무슨 사회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군가의 이익,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대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알려진 바는 존재론의 대가 하이데거의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심이 없는 양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부지런한 이기주의자와 가장 무책임한 정의론자와 서로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보수 파리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했다. 이익이 있으면은 서로 막 적이든 뭐든지 간에 서로 협력을 하고 자신들이 해가 갈 때는 나 몰라라 하고 국민이 나라니까 국민들이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좀 많이 냉정하게 솔직히 아프고 슬프지만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저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나라가 한 거대 공동체가 목의 위치에 있는데 그 화의 위치에 있는데 이제 배수진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이제 배수진을 친 자들이 이제 망상인 거고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삶의 그것을 이제 그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깨달음을 느낄 수 있게 한 가장 큰 계기가 탈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그 이제 신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